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이제 프린트 시험지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문법은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엄청 진도를 많이 나간 게 아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세정어제 훈민정음까지만 넣어놨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이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수음에라고 하는 글자 보면은 첫 번째 글자가 비읍시옷이죠. 그래서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을 쓰는 거를 어두자음이라고 불러. 수음에에서 비읍시옷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동국정시 표기라고 하는데요. 이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로 이해해도 되지만 받침에 가짜 이응을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새, 제, 그리고 자, 그리고 위하야라고 하는 이런 글자들은 사실은 받침에 가짜 이응을 적은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발음할 때는 이응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모음조화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숨의 이 부분인데요. 3번하고 4번을 합쳐서 밑에다 쓰면은 원래는 기본형이 쓰다였는데 여기에 명사로 만들고 싶어서 음을 골랐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수업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앞이 음성이면은 뒤에도 음성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이 된 게 쏨이라는 글자고요. 여기에 조사 애가 결합이 되어서 이어 적기를 한 결과 쏨에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대국어와 다른 주격주사의 형태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국어하고 달리 미안 3번이 선생님이 뒤에를 끝까지 제대로 못 봤네.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아니라 잘 지켜졌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다른 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음 두 번째 2번 기억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사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애라고 하는 조사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고 현대국어로 따지면은 와, 과 이런 조사예요. 근데 현대국어 와, 과에도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1번은 뭐냐면은 요사하는 것처럼 비교의 개념이야. 이런 거지. 슬기와 철수는 성별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동등하게 연결하는 거야. 슬기와 철수는 같이 산다. 뭐 이런 거죠. AND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는 여기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여기 있고요. 국어하고 영어를 덩어리 지어서 표현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와과에 관한 거는 1번하고 3번이 있었고 그 중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기 ABC에 해당하는 예를 윗글에 찾아 바르게 짝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옛날 중세국어에는 음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을 하고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표시했어요. 평, 거, 상, 입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평성은 0개, 거성은 1개, 상성은 2개의 방점을 찍었고 입성은 그, 스, 즈를 받침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예 예시가 나와 있는 이 입성을 먼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입성 같은 경우 이미 입성으로 답이 사실은 보이는데 얘만 지금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얘는 리을이 있어서 얘도 리을이 있어서 얘는 이응이고 얘는 받침이 없죠 아예. 그리고 얘도 리을이니까 다 안 돼. 그래서 답이 사실은 3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성은 점이 하나니까 점이 하나, 상성은 점이 두 개니까 여기 점이 두 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척하는 사실은 쉬운 문제였어요. 4번 중세국어 의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아래하의 소멸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비어두. 비어두라고 하는 거는 둘째 음절 이하라는 뜻이야. 이하에는 점이 아래아가 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글자를 보잖아요. 그럼 뭐냐면 얘는 사람이다. 여기 예시에 의하면 비어두의 아래아는 으로 변해야 되는데 사람은 아로 변했어. 으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요. 순경은 비읍은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더버, 도와 같이 오우로 변했다 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수배 또는 수비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쉽게 익혀 날로 스메로 변했어요. 쉬 이렇게 변했거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여린이웃. 이거는 좀 어려워. 여린이웃은 동옥정식 한자음을 표기하는 이 여린이웃 자체가 한자음에만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실질적 의문이 아니라 이게 아예 소멸이 되었어. 이 글자가 없어졌어. 소멸해버린.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이건 좀 어려웠죠. 그냥 그렇구나 해주세요. 그 프린트에 비슷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거 수비 때문에 집어넣었던 부분이었어요.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드러내고요. 적절한 거니까. 깜짝 놀랐네. 나 왜 3번에 체크했지?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3번 아니고요. 그리고 2번도 적절하지 않았으니까. 성조는 높낮이를 드러내는 비분절 의문이고요. 상성은 방금 전에 점 2개 찍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의문이라고 해서 장단 아니면 뭐 높낮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5번 여덟자에서와 같이 중세국어에는 단어의 점머리에 둘 이상의 잠이 올 수 있었으며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잠이 오는 게 1번에서 봤던 초성에서의 서로 다른 자음 요거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는 수매가 되는 거지. 얘는 서로 같은 자음이니까 둘 이상의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라고 봐야 돼요. 다음 5번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의미 축소, 의미 이동의 이 중세국어에 나오면 축소는 놈, 그리고 말씀 이거고 이동은 어여삐 또는 어린 이거였죠. 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서 남자 낮춤으로 말씀은 그냥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놈은 사람에서 남자 낮춤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존댓말로 더 쓰는 범위가 줄었고 어여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쌍에서 예쁜으로 어리는 나이 지금은 어리석은이죠. 옛날이 어리석은이죠.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홍계월전이에요. 우리 홍계월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좀 여기 6번 오른쪽에 여백 있으니까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홍계월전의 이제 포인트 여성 영웅 소설이다.
그리고 우리 찌질 보국이 나오죠. 그만큼 이제 약간 남자의 무능력한 남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무능력한 남자에 비해서 홍계월이 훨씬 더 뛰어나죠. 여성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 구조를 따라가고요. 여기서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적 지위를 갖지.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계월이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되게 한스러워요. 그 애첩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그런 어떤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6번에 보면요. 군담 소설인데 군담 소설이 뭐냐면 전쟁 소설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전쟁 나가지. 우연히 이제 뭐 여공 만나고 이러고요. 남장 모티브 있고요.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건 사실 같은 말인데요. 약간 도술 부리거나 이러는 거. 아니면 막 천기를 읽음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돼. 여기 배경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답은 5번입니다. 7번 당시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1번은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같은 맥락이 2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가부장적이었고 그리고 충군 사상 있었죠. 충군이 뭐냐면은 임금님께 충성한다라는 뜻이에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있으니까 찌질한 보국이라도 군말 없이 그 애첩 데리고 있는 거 별말 안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요. 근데 5번 여성의 봉건적인 역할 집에서 뭐 조신하게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왜? 지금 얘 사회에 나갔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는 거랑 사회에 대한 자아 실현의 열망이 강할수록 그런 봉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 사회적 자아 실현이 쉽게 말하면 직업을 갖는 건데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은 여자는 직업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8번으로 가면은 나의 A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네요. 그러면은 나를 보면은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애첩을 죽였어. 그래서 평소에 계월은 옛날에 대원수였기 때문에 내가 보국인 나는 업신여기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계월은 내 아내니까 내 아내인데 어떻게 지 맘대로 내 애첩을 죽일 수 있어? 이런 거죠. 되게 이런 것도 가부장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월의 그런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여기서 따지는 건 자기 부인이다. 내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 있어야 되는 뭔가 그런 역할에만 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보국의 아빠인 여공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계월이 벼슬을 그만둔 게 아니거든. 너보다 벼슬도 높고 너보다 당당하다 라고 하면서 또 하는 말이 뭐야?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인데 예의를 갖고 너를 삼기고 있으니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완전 잘못됐다. 첩인 지가 지 무덤 팠다.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고 계월이랑 잘 살아라. 그리고 부부 사이 의리도 자칫 잘못하다가 변하게 되면은 왕이 너네 둘 결혼시켜줬는데 왕이 너를 이쁘게 보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8번에 있었던 답 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건 답.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 이거는 과거의 일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보국의 대사에서 그냥 유추 정도 가능하지 실제로 대사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9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혼사장의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말 그대로 결혼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신데렐라 같은 거 보면은 그 계모들의 언니랑
그 계모랑 구박해가지고 결혼 못하잖아. 제대로 처음에. 그런 것들. 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죠? 넘어가고. 그리고 부조리를 풍자했다 이것도 아니고 경제구조 비판도 아니고 영웅의 일대기에 따라서 했었다라고 했었죠? 경제는 아니었고요.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인데 요는 또 쉬우니까 또 바로 넘어갈게요. 5번 왜? 계모가 없었으니까. 11번 달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들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달을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쟁이 난 거야 또. 그래서 신하들하고 왕하고 모여서 막 의논을 해. 그럼 누구를 보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국. 평국이 누구야? 계월이죠. 계월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왕이 말해. 근데 계월이 여자잖아. 너네 불러도 괜찮겠어? 말한 거지. 여기 보면 규중에 있는 이라는데 이 규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자들이 사는 방이거든. 근데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직책을. 그러니까 원래 계울이 대원수라고 하는 대장군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그거를 그만둔 건 아니거든. 왕이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두라고 안 했어. 그래서 그걸 거두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사람들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불렀고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그래서 힘을 다해 그거를 갚으려 한다. 전쟁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국이 근데 보면서 아니 뭐라고 또 계월이 위에 상사로 온다고 하니까 영웅이 또 말하지. 커봐 너가 계월이 무시하다가 이 일을 당했으니 뭐 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 내용을 보았고 적절하지 않은 거를 보면은 천자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 했었죠. 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맞았고요. 여공 아내가 더 잘날 수 있다 가능하다 했고요. 평국 천장에 나가는 게 보답하는 거다라고 했었고요. 5번 신하들 평국에게 사직을 맡길 것. 이거 뭐야? 그만둬라 이건데 여기서 보면은 평국이 여자 힘을 내세워가 아니라 여자지만 직책을 거두지 않아서 이제 계월에게 맡기자라는 마인드였던 거죠. 다음 공방전.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 해봅시다. 공방전은 고려시대 때 등장을 한 가전체 소설이고요. 가전체 소설은 전해 형식으로 적혀 있고 전반부는 가계도와 그리고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설명 마지막 사신의 논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공방이라고 하는 자는 돈을 의인화한 것이고요. 돈의 그런 탐욕스러움 아니면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보면서 작가는 돈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신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윗글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다 고르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단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전혀 아니죠. 교차 안 했죠. 그리고 그러면은 기억을 지우고요. 주인공의 가게업적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 거 맞죠? 그럼 니은은 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디귿 아니면 리을이래. 디귿 전의 형식 맞죠? 그럼 디귿 2번이 답이고요.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는 대놓고 글씨가 쓰여 있어요. 대놓고 글씨가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형식 역시 아닌 거죠. 자신의 그냥 주관적 의견을 전달을 하니까. 그 다음에 13번에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겉은 둥글고 속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실제로는 겉과 속이 다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라 했었죠. 자, 니은 보도록 해볼게요. 니은을 보게 되면 아유 너무 잘못 갔다. 니은 여기죠.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거 뭐야? 근이 공방을 형으로 모심이죠. 왜?
공방이 더 힘이 세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염철승근이라고 하잖아. 여기다 쓸게. 염철승이라고 하는 건 소금하고 철인데 사실 소금과 철보다 돈이 더 귀중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디귿을 보면은 경중,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런 탐욕스러운 성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근본은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그 뒤에 보면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죽였다면 더 이상 돈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겠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공방전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대기 요약적으로 서술했죠. 깨우침을 애들 주고 있죠. 돈에 대해서 우리 작가가 관찰했고요. 의인화했고요. 5번 다양한 사건이 엮여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는데 이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공방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일대기를 쭉 설명하는 거였으니까요. 어울리지 않는 답이었어요. 자, 다음 공방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공방은 돈이고 이 작가는 돈을 부정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그러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를 표시해보자. 이해타산적, 탐욕적, 표리부동, 농사천시 이거 있었죠? 안으로는 원만한 성격? 아니죠. 안으로 아빠들을 뭐라고 그랬어? 겉이 동글고 속이 네모나잖아. 그럼 속이 뾰족뾰족한 거죠? 바뀌었네요. 그리고 속물근성 이것도 안 좋은 단어지. 그래서 표리부동이라는 단어부터 배워볼게요.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고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물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 돈을 따지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돈이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6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가 무엇인고 다시 가서 보고 오면은 사신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사신의 논평 파트네요. 그래서 공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었죠. 돈 없애야 된다 했잖아.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공방이 자기 사사로운 자기 이익만 쫓는다고 했고요. 공방의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보자고 했었나요? 아니죠. 돈 없애자 그랬잖아. 그치? 마지막 바람직한 인간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어.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왕이 미쳐서 날뛸 때 공방도 같이 날뛰었잖아. 그럼 안 되지. 올바른 신하라면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거 잘못된 길입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17번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공방의 말 한마디가 무게의 황금 100금만 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만큼 권세가 높아서 그러니까 힘이 세서 말 한마디에 돈이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말 한마디에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런 거지. 공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커피가 좀 괜찮은데 여기 커피 맛있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공방이 그 말 했다는 걸로 유행이 되는 거지. 다 사람들이 가서 막 그 공방이 여기 공방이 괜찮대 하면서 막 커피 마시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만큼 힘이 셌다라고 보는 거라서 5번으로 보면 됩니다. 18번을 보기 전에 예덕선생전 역시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예덕선생전은 선길자와 자목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이 사람이 바로 엄행수. 여기에서는 예덕선생이라고 높여서 부르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욕심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되게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예의는 있는 예를 다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었죠. 이에 비해서 자목이 원하는 인물은 뭐였어? 좀 뭔가 이렇게 권세가 높은 거. 권세가 높은 인물과 친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자목은 좀 부정적인 인물이고 당시에 그럼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반 양반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설명으로 여기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은 진정한 법과 첨단 인간상을 제시한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허위의식과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똑같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엄행수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참단 인간상의 모습이고요. 선귤자는 마음으로 사귀어도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용성을 중시하는 엄행수인 거고요. 근데 자목을 보자. 내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뭐 마음가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얘는 자목은 외적 조건, 그러니까 외모, 돈, 아니면 어떤 뭐 권력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그런 것들을 따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인물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선을 우회적으로 빙 돌려서 비판하고 있었던 글입니다. 19번에 이제 양반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양반이 돈자루야. 양반이라는 계급이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웃집 소를 막 마음대로 끌고 가도 되고 다른 사람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돈도 안 주고 노동시켜도 괜찮아. 왜? 양반이라서.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양반이라는 사람 되게 이기적이고 약간 사가지가 없고 그런 인물이라는 거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돈, 혹은 이런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거랑 좀 비교해서 엄행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엄행수는 돈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보았을 때 3번 여기 돈 이야기가 여기 있지? 요거를 골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20번 글쓰기 관심해본데 여기 보면 인물을 논찬하는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사신에 대한 이야기를 고르면 되겠지. 그러면은 5번이겠네요. 이거 그냥 문제풀이 팁인데 사신의 이야기가 사실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번호 골라도 돼. 대부분 그 뒤쪽으로는 문제를 많이 이렇게 묶어서 내는 문제가 없거든. 자, 그 다음은요. 가락국기 김수로왕 신화인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할게요. 가락국기는 이제 김수로왕의 탄생과 이제 가락국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직 여기 안에는 구지가가 담겨 있어서 집단적 노동 또는 주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게 되는 거죠. 김수로왕 자체는 알에서 태어나서 난생설화라고도 합니다. 너무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 구조를 따르기는 하나 며칠 만에 쑥 어른이 되는 바람에 어릴 때 고난을 겪거나 그럴 일은 없었죠. 그래서 21번 가볼게요. 수로는 새로 정한 도읍인 땅이 광활하지만 경관이 이쁘지 못해서 아쉬움을 느꼈다. 2번 아도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은 하늘에 내려와 땅까지 들이운 줄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보였다. 3번 황금알을 버렸다. 4번 나머지 5사람이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5번 국가의 사물을 분리하여 다스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거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학습지 있었는데 일단 답은 5번이야. 근데 생각을 잠깐 해봐. 이게 김수랑 신화거든요. 근데 이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상자 속에 알 6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김수로 왕이야. 그러니까 그중 김수로 왕만 알아. 그건 뭐야?
김수랑이 리더라는 거야. 다른 5사람이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도 김수랑이 했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빼어나게 아름다워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안 예뻐서 수려하지 않아서라는 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관청의 청사, 무기창고, 곡식창고 이런 것처럼 다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거고요. 사람들이 알을 버리면 일단 이야기 전개가 안 돼. 그리고 자줏빛 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자줏빛 새끼줄, 붉은 색깔, 이거 다 옛날에는 고귀함의 상징이었어. 이 색깔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 옛날에는 보라색이나 빨간색 같은 게 이제 되게 계급 높은 거를 상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색깔로 염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 염색을 할 수 있는 물건도 없었고, 그러니까 염색약 재료도 별로 없어서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계급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려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느낀 것도 아니고 깨트리면 안 되고 되는 거지. 2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기억이 무엇인가 다시 가서 보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여기 사람 있는가 하면서 나 곧 갈 거임 이라고 알려주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 타인의 전원이 아니라 내 말인 거죠. 그리고 폭로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을 이끌었다 이것도 아니지. 오히려 이 목소리에 들은 명령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2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건국 신화가 대부분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시조는 신성한 존재고 찬양과 숭배를 받는다. 자긍심, 결속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1번 왕이 아닌 존재야.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부족 사회를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농경을 중시한 사회였고, 건국 과정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알에서 태어났다는 걸 통해서 어떤 되게 하늘의 혈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수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춤을 추잖아. 여기서의 춤은 일종의 파티야, 파티. 무슨 파티냐면은 기원하는 파티인 거야. 기원은 뭐야? 뛰어난 왕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인 거지. 공동체 결속력을 시험한다? 이건 아닌 거죠. 오히려 시험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결속력을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그 결속력을 다시 복구하나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마지막 24번 원앙생가에 관한 거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A하고 B하고 비교해서 보는 건데, A는 거부가 이 구지가고 B는 이 원앙생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서쪽까지 가서 이 말씀을 다 전해서 부처님에게 말해줘라. 원앙생 극락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달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구지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지가 거북이 머리를 내놓아라 해서 머리는 왕 또는 거북이 머리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구조가 부르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가정하고
구워 먹을 거야 하는 협박을 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여기서 보면은 위협한다. 그리고 맹세를 다시 떠올려봐라 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대한 그래도 지영이가 고민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를 바탕으로 풀 수 있도록 내었으니까 한 번씩 더 틀린 거는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요.